아이를 키우는데도 전략이 필요하다. 좋은 부모가 되는 비법, 라이프토크 부모.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오늘도 화요일인데요. 화요일은 저희가 특강으로 함께하고 있죠. 부모 필살기 시간입니다. 자, 어느덧 이제 방학도 끝자락을 거의 향해 달리고 있죠. 네. 아이들은 뭐 아쉬워하겠지만 어머니는 그렇게 행복해하신다. 너무 신나죠. 네. 어떡하든 나는 방학 끝나기 전에 네. 1박 2일로 가야 돼. 그래요? 방학까지. 네. 아, 최선을 다하시네요. 하도 놀렸더니 얼굴을 못 알아보겠어. 너무 까매져서. 우리 아들이 명언이 있어요. 네. 뭐요? 뭔지 알아요? 뭐예요? 내가 집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 네. 그랬더니 아이고 라이브 토크 부모 MC가 집에서 거실에서 핸드폰을 하고 아들을 안 보고 있네. 오, 전국을 찔렀는데요. 정말. 학습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TV와 함께 휴대전화 들고 계시다면 EBS 팬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댓글창 열면서 시작할까요? 열려라 댓글. 아, 네, 어서 들어오세요. 유리안님, 원당초님,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네, 계십니다. 슬기초님도. 네. 다들 저 탁구 보셨나봐요. 네. 탁구 보다가 아쉽게. 아쉽게 저기 네. 패배했다고. 그러니까요. 예. 네, 그렇지만 그런 아쉬운 마음들 지금 필살기 함께 하시면서 좀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종철 씨 너무 멋져요. 야, 이분한테 뭐 선물 하나 드리겠다. 정종철 씨 오늘 싱그러워요도 있네요. 아까 잔디 인형 아, 나왔었는데. 정말. 예. 아, 바람님. 바람직하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선물 드립니다. 댓글 네. 참여 많이 해주시면은 그렇죠. 네. 선물 드리고 또 질문들 오늘 또 명강사 오시지 않습니까? 아, 네네. 또 이제 명강사 오시면은 또 질문 네. 실시간 질문을 통해서 답변도 해드리니까 네. 질문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해요. 오늘 오실 분은요. 네. 오늘도 저희가 만만한 분을 모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엄청난 분을 모셨는데요.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무려 25년 동안 한 길을 걸어온 분이라고 합니다. 난 이런 쉽지 분 않은 좋아해. 길을 걸어오셨어요. 그렇죠. 25년 동안 한 길을 걸었으면 엄청 열정적이라는 그럼요. 사람이란 얘기예요. 네, 어떤 분인지 잠시 후에 만나 뵙겠습니다. 라이브톡 부모 화요 특강 부모 필살기 오늘의 강사를 소개합니다. 성폭력 없는 건강한 세상을 꿈꾼다. 오늘의 강사 한국 성폭력 상담소장 이미경 엄마 아빠와 함께 배우는 성폭력 예방법. 이미경 강사님이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기서 뵙다니. 그러게요. 예. 아니 사진을 아까 찍었나봐요. 사진하고 똑같네. 네. 그러니까 25년 동안 한결같이. 근데 그러게요. 요즘에야 성폭력이란 단어를 우리가 인지를 하지만 25년 전에 그걸 인지하고 시작하셨다는 건 정말 예, 대단하신 그렇죠. 분이세요. 근데 인지는 최근에 했지만 사실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일이기 그렇죠. 때문에 정말 필요한 일을 꾸준히 해오신 건데 그만큼 궁금한 점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바로바로 질문 함께 하실 수 있는 영상통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막으로 소개되고 있는 전화번호를 전화 주시면요. 바로 네. 답변 들으실 수 있으니까 전화도 많이 해주세요. 자, 강사님 그럼 오늘 어떤 필살기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은 성폭력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인식해야 될지 그 인권 감수성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권 감수성. 인권 예. 감수성. 그뭔 말인지 알아요? 생소한데요. 인권 감수성 뭔 말인지 알아요? 아는 인권에 대한 단어인데 감수성인 것 같은데. 뭡니까 그게 그 정확하게 인권 감수성. 네, 우리 이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는 권리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런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는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게 이제 그 인식을 갖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네. 기대됩니다 오늘. 지난번에 예. 저희가 성범죄 예방법에 대한 강의를 함께 했는데 오늘도 네. 정말 필요한 강의일 것 그렇죠. 같습니다. 자, EBS 핀으로 실시간 투표 함께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투표 참여 방법 알려주세요. 네, EBS 핀 일단 들어오셔야 가능합니다. 네. 들어오시면 댓글창 우측 상단 보시게 되면 투표하기가 나오거든요. 투표기 꾹 누르셔서 오늘 어떤 걸 저희가 여쭤보고 있는지 그 네. 항목들이 어떤 거 있는지 천천히 살펴보시고 딱 한 번의 기회에 소중하게 써주세요. 네. 10시 진짜 20분에. 투표하는 것 같다. 그럼요. 예. 10시 20분에 마감이 되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미경 강사님과 함께하는 엄마 아빠와 함께 배울 수 있는 성폭력 예방법 박수로 청해 드릴게요. 네, 우리가 이제 성폭력 하면은 굉장히 강간, 성추행 이런 그렇죠. 것을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제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강간 성추행뿐만이 아니라 왜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아이스케키 한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또 오. 성기 노출이나 또 뭐 이 언어적인 성희롱이나 이런 모든 것 그러니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일어나는 어떤 폭행, 네. 그러니까 언어적 또 실제적인 그런 예. 폭력을 이야기하죠. 실질적으로 그 어떤 그 뭐랄까 성적인 수치심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들게 한다. 네. 그러면 이게 성폭력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성적인 수치심은 어떻게 보면 수치심은 가해자의 몫이고요. 예. 예, 피해자로서는 굉장히 모멸감과 부당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예, 이제 이런 그 성폭력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저는 25년 전에 이 운동을 아까 이제 시작했다고 네.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 아이가 5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저희 아이는 우리 엄마 성폭력 다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 엄마 성폭력 하러 갔어요 막 이랬었거든요. 아유, 깜짝 근데 이제 놀랐어요. 25년이 흘러서 이제 그 친구는 30살이 네. 됐고요. 네. 네, 그 사이에 우리 사회도 많이 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1995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에서는 성폭력을 이제 형법에서 규제를 하는데요. 네. 제 32장을 보면은 이것이 정조에 관한 죄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폭력을 정조에 관한 죄로 보면 안 된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죄로 봐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주장을 했는데 그것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1995년에 강간과 추행의 죄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1994년도에 우리나라에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이 됐어요. 네네.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학교에서도 의무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시청하시는 부모님들께서도 굉장히 이 문제에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네. 근데 자칫 내 아이를 조심시키는 것에 혹시 머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예, 아이들이 성폭력 위험이 있으니까 놀이터도 안 가고 그래서는 안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특히 부모님들이 이 성폭력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는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이들한테 이런 교육 시킬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신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네, 필살기 맞아요. 잘 풀어주세요. 네. 저는 먼저 이제 첫 번째로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네. 아까도 이제 인권이 뭐냐라는 거 말씀드렸는데 이제 인간에 대한 존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잘 아시다시피 요즘은 뭐 최근에 일어난 성폭력 사건만 보더라도 섬마을 여교사 성폭력 사건 이 경우는 이제 마을 주민이 또 학부모가 이제 선생님을 성폭력한 부분이었고 그리고 유명 대학의 학생들이 이제 단체 카톡방에서 그 여자 동료 동급생을 맞아요. 갖다가 뭐 외모를 품평한다든지 네. 성적으로 대상화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어떻게 사람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나 이런 안타까움이 있지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인권 감성을 아주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고 네. 싶은데요. 혹시 어머님들, 아버님들 초등학교 때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릴 때 네. 얼굴 색을 무슨 색 칠하셨어요? 그때 살색. 살색 칠하셨죠. 살색이라고 예. 네. 근데 이제 이건 저도 뭐 아무런 의심 없이 그리고 이것이 무슨 차별이나 이런 생각 없이 살색으로 칠했거든요. 살색. 네. 그런데 2000년도에 우리나라에 이제 일하러 오신 외국의 노동자께서 나는 피부색이 까만데 이 살색으로 내 얼굴색을 칠할 수 없다. 근데 이것은 차별이다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어요. 그래서 인권위 분들이 우리가 그동안 이것은 차별로 전혀 보지 못했는데 이거는 차별이다라고 해서 이것을 연주황으로 바꿔 쓰자라고 이제 권고를 했죠. 그럼 지금 연주황으로 나옵니까? 아니요. 그런데 이제 2004년도에 한 그 초등학교 친구들이 인권위에 또 찾아갔어요. 네. 가서 연주황 발음도 어렵고 예.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러니 우리가 쓰는 살구색 예. 또는 복숭아색 이런 걸로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죠. 그 인권위원들이 생각하기에 맞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네. 그래서 이것을 연주황에서 살구색으로 쓰기로. 살구색이 훨씬 요즘은 와닿네요. 살구색. 네. 예. 그런데 이제 이것도 한 5년이 지난 다음에 인천의 한 고등학교 동아리, 역사 동아리 네. 모임의 학생들이 네. 이걸 본 거예요. 2000년도에 우리나라에 이런 결정이 있었네, 인권위원회에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18개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한번 보자. 그래서 7년치를 봤어요. 네. 근데 무려 671회나 살색으로 쓴 거죠. 여전히. 네. 그래서 그걸 다시 또 인권위에 671회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다시 이걸 잘 권고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것을 살색 크레파스의 교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이것처럼 우리가 전혀 차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차별이고 그것을 문제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마련이 되고 그러면 끝이 아니라 이후에 얼마큼 모니터링을 해서 이게 잘 정착되도록 하는가. 이제 이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성폭력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처음에 이 운동을 했던 1990년대 그 당시만 해도 성폭력이라는 용어도 없었고요. 그냥 뭐 강간이나 몹쓸집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성폭력이라고 용어를 정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죄로 보자라고 해서 이제 이 운동을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면 가정에서 이런 인권 감수성을 좀 키울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네, 중요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사실 부모님은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자라는 정말 거울이잖아요. 네. 이제 부모님들이 이 성폭력 문제 이제 요즘 보도에서 많이 나오죠. 그러면 또 무심코 저건 여자가 잘못이야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아이들은 옆에서 저거는 여자가 잘못이구나 이렇게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이 이 성폭력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네. 거기에서부터 교육이 시작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부모님이 무심코 던진 네. 말로 그냥 그게 고정관념이 그렇죠. 생겨버리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두 번째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네. 이제 올바른 성인식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성폭력 피해는 이제 1차 피해를 이제 직접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뭐 강간이나 강제추행이나 이런 것을 1차 피해라고 한다면 2차 피해는 이 성폭력 피해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갖는 어떤 인식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혹시 여자가 유발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인식들.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받는 또 고통들이 있잖아요. 2차 고통들. 예, 2차 고통들. 이제 이렇게 해서 1차 피해, 2차 피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아주 저희가 처음 운동을 시작했던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변한 것도 많이 있지만 변하지 않은 것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성폭력에 대한 인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성들이 그 피해자가 피해를 입을 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제가 한 유치원에서 어머님한테 보내는 알림 문자를 보게 됐는데요. 이런 말을 썼어요. 여자 어린이들은 여름에 노출이 심한 옷을 자제합니다. 속옷이 보이지 않도록 입혀주세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성폭력을 유발한 게 결국 피해자이다라는 얘기를 깔고 있는 거잖아요. 예, 저는 이걸 보고 물론 이제 이 어린이집에서는 이제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장난으로 인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냈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것은 이 피해 어린이가 뭔가 잘못했다라고 보는 인식을 깔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건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즘도 막 성범죄 많이 일어나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근데 항상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여자들이 그렇게 옷을 덥다고 훌렁훌렁 벗고 다니까 그렇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주 흔하게 뭐 빨간 미니스커트로 유발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만약에 저는 그래서 이제 대학에 가서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남학생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저희를 너무 그렇게 저희들도 인간입니다. 근데 저희를 비하하는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죠. 여성들이 야한 옷차림이 성폭력을 유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남성들이 야한 옷차림을 한 여성들만 보면 어찌할 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한, 그것을 빌미로 자신의 어떤 잘못된 성적인 왜곡된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가해자들의 잘못인 거죠. 네. 네.